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뿌리반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명은 용접재료 2가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제6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5주차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5주차에는요. 오스테나이트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비밀이. 첫 번째는 자성이었죠. 자석의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붙지를 않죠. 즉 비자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공 중에 찌그러지면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약한 자성을 갖게 되죠. 그러한 자성을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열을 가했더니 원상태로 비자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공에 의해서 조직이 찌그러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틈부식 공부했었죠. 틈부식은 이제 오스트나이트는 크롬과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막을 형성하게 돼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4ppm의 산소만 있으면 되는데 틈이 좁게 되면 그래도 부식이 이제 되죠. 4ppm 미만 이하가 되면은 부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틈부식 방지를 위해서 원소를 첨가를 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몰리브덴을 4% 이상 첨가시키면 틈부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예민한데요. 예민화 이거죠. 크롬 23마리하고 탄소 6마리가 합해져서 크롬이 똘똘 뭉치니까 강해지더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크롬들은 이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크롬의 함량이 낮아져서 강한 것이 띠를 이루어서 이게 밀어내버리죠. 그러면 크랙이 발생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고갈되는 없어지는 영역이 있고 크롬이 많이 뭉치는 영역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랬죠. 온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예민화가 발생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이걸 만들지 못하도록 탄소가 적은 저탄소급 재료를 쓰거나, 두 번째는요, 안정화를 위해서 티타늄이나 니오뷴을 섞어주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티타늄이나 니오뷴을 섞으면 크롬 23마리 탄소 6마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탄소들이 TIC, NBC가 결합을 해서 이걸 못 만들게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열 처리를 하는 방법, 고용화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피로 한도가 없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일정한 시간을 사용한 후에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죠. 피로 한도는 제가 항공기 날개 등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오스테나이트의 비밀 4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아주 유용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거 예민화 같은 경우 용접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5주차 이전에 수업을 했던 우리 4주차, 3주차 뭐였습니까? 오페라를 보면서 순강주를 마시고 그때 기본 안주 5가지 공부했었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삼불고기 어떤 거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오스트나이트 조직을 갖는 3가지가 있었죠. 어떤 성분들, 그 3가지 성분도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페라이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오페라에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비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6주차 목표로 고체의 결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잡았는데요. 고체의 결정 구조가 총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 구조까지만 공부하는데요. 두 번째 결정 구조하고 세 번째 결정 구조는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결정 구조와 흐름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것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다음 시간 것들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고체의 결정 구조. 고체는요, 항상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한다면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니까 of solid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 고체의 결정 구조가 결정 구조 of 고체, 즉 크리스탈 스트럭처 of solid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입방 전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입방 전개. 입방 전개라는 것은요, 큐빅 시스템입니다. 큐빅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죠. 고체는 입자들끼리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 기체하나 액체하고 다르죠. 네,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 즉, 고체 상태에서 입자들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오직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라는.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고체를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용접을 했는데 크랙이 생겼어요. 네,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고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즉 금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속들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물질, 즉 입자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 즉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차나 액체들은 입자들이 단단히 뭉쳐 있지를 못하고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고체만큼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의 결정 구조는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체의 결정 구조를 3가지 공부할 거고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건데 그 중에서 일단 고체의 결정 구조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고 있고요. 고체 상태에서 입자들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 용어로서 첫 번째 결정 격자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레티스라고 하는 결정 격자. 구성 입자가 일정 규칙에 의해 반복되며 만들어지는 3차원 배열을 갖다가 결정 격자. 자, 이게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격자들. 이거 하나의 격자가 계속적으로 3차원 모양으로 쌓여 있습니다. 좌로, 우로, 위, 아래로 전부 앞에, 뒤로 전부 똑같은 방향으로. 그런 걸 갖다가 결정 격자. 즉 고체는 이러한 결정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형태로. 네. 자, 이러한 무리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결정 격자 중에서 딱 하나만 떼내요. 한 칸만. 네. 이걸 갖다가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세포라고 하듯이 단위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셀은 셀은 세포예요. 단위 셀이라고도 하고요.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 격자, 금속의 조직 전체는 결정 격자인데 결정 격자는 단위 격자들의 합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네. 오페라 공부할 때
여기 모서리에 8개가 있고요. 한 가운데 하나 들어있네. 이거 최심 입방격자라 그랬죠. 최심 입방격자. BCC. 그죠? 자, 이러한 결정격자가 있다. 단위격자를 이렇게 표시한다. 얘를 표시할 때는요. 면에, 아니, 꼭지점에 4개, 8개가 있고 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거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게 결정격자다라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격자는 무리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딱 하나의 셀, 단위 세포, 그걸 갖다가 단위 격자, 유닛셀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유닛셀을 이렇게 표기하려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구체의 결정 구조고요. 자, 큐빅 시스템, 입방 전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단위 격자를 이루는 큐빅 시스템, 큐빅은요 다 같다는 뜻인데요. 단위 격자를 이루는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으며 동시에 모서리 사이의 각도가 모두 90도인 결정체다. 큐빅 시스템입니다. 자,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큐빅 시스템의 종류를 살펴보죠. 네, 총 3가지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한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심플 큐빅 단위 입방 구조입니다. 자, 결정 격자 중에서 우리가 단위 격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유닛셀. 자, 그 중에서 그걸 떼어놓고 봤더니 단순 입방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결정 격자가 되겠고, 자, 이거 앞에서 결정 격자가 되겠고, 하나만 떼놓은 게 단위 격자인데, 이 단위 격자를 봤더니 가운데도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기 없어요. 이게 검정기에 쏙 빠져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큐빅 시스템의 첫 번째인 심플 큐빅. 네, 단순하다는 뜻이잖아요. 심플 입방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플 큐빅. 그래서 SC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단순 입방 구조다. 자, 두 번째는요. 바디 센터드 큐빅.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거 페라이트 공부할 때 최심 입방 격자, 최심 입방 구조. 똑같은 말입니다. 단순 입방 격자, 단순 입방 구조.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는 가운데 없었는데 이제는 모서리에 8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거. 이게 최심 입방 구조, 최심 입방 격자입니다. 자, 세 번째가요. 면심 입방 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해서 면심 입방 격자. 즉 8개가 들어있고 모서리에 각 면 6개의 면에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걸 갖다가 면심 입방 격자 또는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타이틀이 결정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다 구조라고 쓴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큐빅 시스템 입방 전개라고 하는 큐빅 시스템 고체의 결정 구조는 즉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렇게 부른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 바디 센터드 큐빅 최심 입방 격자를 갖다가 페라이트라고 했었고요. 알파철. 면심 입방 격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스테나이트라고 했습니다. 감마철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중에서 하나 더 심플 큐빅, 단순 입방 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 입방 격자는 그렇게까지 중요치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면 아십니다. 단순 입방 격자를 가진 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치 않고요. 얘네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아주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자, 고체의 결정 구조에는 심플 큐빅, 단순 입방격자, 최심 입방격자, 바디 센터드 큐빅, 면심 입방격자, 페이스 센터드 큐빅, BCC,
FCC, SC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심플 큐빅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에서 단순 입방, 속이 없는 놈에서 속이 차면 되겠죠. 이게 바디 센터드 큐빅, 최심 입방 격자가 되는 거고, 이 단순 입방 격자에서 면에 하나씩 6개가 달라붙으면 면심 입방 격자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 입방 격자에서 최심 입방 격자, 단순 입방 격자에서 면심 입방 격자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자, 고체의 결정 구조 중에서 단순 입방 격자인 심플 큐빅 SC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걸 공부를 하냐면 단순하니까 되게 심플해요. 단순이니까 쉬워요. 근데 단순 입방 격자를 알고 나면 면심 입방 격자나 최심 입방 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트럭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에 8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에 8개, 여기에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림에 이게 빠져 있네요. 8개가 들어있는 이게 바로 그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위치한 단순 입방 격자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몰려 있으면 돼요. 계속적으로.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수. 자, 이게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단위 격자는 하나만 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격자 안에 있는 원자수는 과연 몇 개냐라고 합니다. 자, 잘 살펴보세요. 얘 하나만 꺼냈습니다. 여기 계속 옆에도 계속 붙어 있을 텐데. 자, 이 동그라미 하나, 이 원자는 이 옆에 있는 거 한번 딱 자르면 잘라지죠. 그럼 이게 2분의 1로 됐습니다. 이 격자 안에 있는 이 원자는 옆으로 칼로 쫙 자르니까 이렇게 잘리잖아요.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것도 잘려야죠. 이렇게 위에 것 잘려야죠. 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옆에를 자르니까 양쪽 두 개에서 2분의 1만 남습니다. 이놈 두 개 합해봐야 2분의 1이에요. 다 잘랐습니다. 위에 잘라내니까 또 한 번 잘라내고 앞에 거 잘라내니까 결국은 8분의 1밖에 안 남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네. 그렇게 됩니다.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실까? 자, 보겠습니다. 위에도 있어야 되고, 자, 이거 보죠. 이 옆에 있고, 이 앞에 것도 있겠죠. 이 옆에서. 이 앞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있고, 이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8분의 1 토막이 됩니다. 이게. 이 원자는. 본래 하나인 것 같지만, 이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8분의 1만. 이 안에는. 위에도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위도 자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8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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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1짜리가 총 몇 개입니까? 8개가 들어있으니까 8개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수는 1개가 된다.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아예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단순 입방 격자,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각 꼭지점에 8개가 자리한 원자가 이게 단순 입방 격자인데 얘네들은 전부 옆에 거, 위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붙어 있다면 위에도 쌓여 있고 좌우 다 쌓여 있다면 이게 완전한 원자인데 공유를 하니까 절반 이렇게 자르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 2분의 1을 다시 자르니까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한 조각은. 이 한 조각은 8분의 1이다. 즉 단위 격자 유니셀 속에는 하나의 8분의 1 조각의 원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8분의 1이 몇 개가 있냐면 꼭지점마다 8개 있으니까 8 곱하기 8분의 1 하니까 전체는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단위 격자, 유니셀이죠. 아까 단위 격자에 있는 원자수는 1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조는 각 꼭지점에 하나의 원자씩이 위치하는 거고요.
단위 격자 내에, 자, 이렇게 보면 전부 꼭지점마다 원자가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이게 바로 결정 격자잖아요. 이 중에서 단위 격자 하나만 딱 떼는 거, 그게 이건데, 이거에는 전체 원자 수를 합해 세어봤더니 하나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위수 보겠습니다. 배위수가 뭔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배위수란 하나의 입자와 근접한 같은 거리의 원자 수이다. 즉, 어느 하나의 입자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가까이 인접한 원자들의 총수. 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자가 있다면 이 원자 기준으로 여기 위에 있는 원자, 오른쪽에 있는 원자, 왼쪽에 있는 원자, 아래에 있는 원자 전부 거리가 같죠? 중심에서부터 이 원자 거리,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 아래 다 같죠? 또 있습니다. 우리 이 뒤에 있는 거 있지, 이거 뒤에. 거리 같겠죠? 또 앞에 있는 원자도 거리가 같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자. 즉, 이 원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똑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전체 숫자는 총 몇 개입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있을 것을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위수라고 하고, 이 배위수는 6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억지로 외워야 될까요?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데요.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원자 거리 같죠? 왼쪽에 있는 원자 거리, 오른쪽에 있는 거리 전부 다 같죠? 네,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을 거예요. 또 위에도 있는 원자가 또 같을 겁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위수는 즉 6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단순 입방격자가 심플 큐빅이. 심플 큐빅의 모양은 꼭지점마다 하나씩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다. 안쪽이나 채심 쪽이나 면심 쪽에는 전혀 없다. 이게 심플 큐빅, 단순 입방격자입니다. 단순 입방격자. 그래서 이거에 단위 격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숫자는 전부 8분의 1이 8개니까 1개가 되고, 배위수는 어떤 원자든 간에 앞, 뒤, 좌우, 위, 아래가 같은 거리의 원자가 총 6개가 있더라. 그래서 배위수는 6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체움률이 있습니다. 체움률. 단위 격자 내에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위 격자 속에 이 원자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는 율입니다. 그 단위 격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서 이 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네, 그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요, 약 52%가 됩니다. 이 주사위 속에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52%, 즉 절반을 조금 넘는 52%이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률 52%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걸 빼고 이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2%더라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안에 원자가 들어있는 채심 입방 격자라면 체험률은 더 높아지겠죠. 여기에 원자가 또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단순 입방 격자의 구조는 꼭지점에 하나씩 원자가 배열되어 있어서 총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8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단위 격자는 얘 혼자만의 격자니까 다 잘려야 됩니다. 위도 잘리고 아래도 잘리고 옆에도 잘리고요. 그러고 나면 이 모양이 되겠다. 단위 격자가
속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는 8분의 1 토막이 8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 배위수란 하나의 원자를 기준으로 거리가 같은 원자들의 숫자들이니까 위아래 좌우 앞뒤에서 배위수는 6개가 되더라. 단순 입방격자인 경우에요. 체움률은 단위 격자에서 이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다. 비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52%를 차지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체움률을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 원자의 부피를 단위 원자의 부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이 단위 전체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부피라는 게 뭡니까? 부피? 부피는 최적이죠. 최적. 즉 볼륨입니다. 볼륨. 그죠? 원자의 부피, 얘네들 이거 하나를 총 8번 곱하면 되죠. 8개가 있으니까 이거의 부피 나누기 이 전체의 부피 하면 돼요. 전체의 부피 중에서 원자들의 부피는 어느 정도냐? 그게 체움률입니다. 그죠? 네. 아까 52%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52%인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움률을 구하기 위해서 단위 격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 자, 단위 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고 길이도 A고 이렇게 A입니다. 전부 같은 길이죠. 네. A. 그래서 단위 격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원자의 반지름, 이 원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여기도 R이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체험률 52%라 그랬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니까 R을 2번 더하면 A가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 하니까 이 A가 됩니다. R 하니까 A가 되죠. R 하니까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위격자의 부피는 세 변을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A 하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 단위격자인 V셀 단위격자의 부피는 A를 3번 곱한 A의 3승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죠? 네. A는 뭐라고요? 2R이라 그랬잖아요. A는 R을 2번 해준 거니까 A 대신에 2R을 집어 넣으니까 2의 3승은 8이죠. 그리고 R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격자의 부피는. 그리고 그 원자의 부피, 파티클이라고 했습니다. 원자의 부피, 최적 볼륨은 이것은 볼륨 최적인데 이건 파티클, 즉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자, 이거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자, 이거의 부피는 4분의 3 파이 R 3승 곱하기 1이다. 하나니까 전체 하나는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모르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 사이의 관계가 그림 보니까 AA 해서 이게 A라는 것은 R 곱하기 R 더하기 R 즉 2R인 거죠. 그죠? 여기도 2R입니다. 여기도 2R이고 물론 대각선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네, AA에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체움률을 계산할 때는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의 단위격자의 부피로 나눠주면 됐으니까 단위격자의 부피는 A를 3번 곱한 것이 될 거고 그래서 8R 3승이 된 거고요. 원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하고 원자 수는 하나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 넣어줘요. 여기다가 파티클의 볼륨 대신에 이거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단위격자 부피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R3승은 없어지잖아요. 이 분자 분모에 3을 곱했더니 3, 8에 24분의 4파이가 되겠죠.
24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0.524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비율로 나타난다면 곱하기 100 하고 퍼센트를 써주면 되죠. 즉 정확히 한다면 52.4%의 체험률이다. 즉 단위 격자의 부피 중에서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52.3%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조금 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대략 52%라고 한 겁니다. 체험률이.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체험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체험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R과 격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 원자의 반지름과 격자의 한 변의 길이 A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은요, A 이퀄 ER인 거고, 체험률은 52.3인데 그냥 52%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단순 입방격자에 속하는 금속은 뭐가 있냐? 단순 입방격자는 아까 말했듯이 꼭지점에만 있고 가운데나 면에 없습니다. 가운데에 들어있으면 채심으로 변하고 면에 들어있으면 면심으로 바뀌는데, 단순 입방격자는 잘 거론이 안 된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왜? 오로지 하나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단순 입방격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그게 바로 폴로늄이에요. 원자 번호가 84번인가 보네요. 84번. 그래서 이거 폴로륨만이 이 단순 입방 격자 구조를 갖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4번 원자량은 이렇고 원자량은 이렇고 뭐 이렇게 나 있는 주기율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원자 폴로륨 84번인 폴로륨만 단순 입방 격자고 나머지들은 하나도 없다. 온리 폴로륨이다. 근데 폴로륨을 많이 쓰냐?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입방 격자는 중요시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를 공부를 했지 단순 입방 격자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이번 지난 시간까지. 자,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요약을 해보죠. 이제 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고체의 결정 구조에서 입방 전개를 배웠는데, 이 입방 전개에는 결정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단순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채심 입방 격자. 자, 단순 입방 격자는 꼭지점에만 8개의 원자가 있는 형태고요. 구조는. 그렇죠? 그 단순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채심 입방 격자가 되고, 원자가 이 면 8개의 면에 하나씩 달라붙으면 면심 입방 격자가 된다 라고 했고요. 그 둘은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단순 입방 격자의 구조는 그래서 꼭지점에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구조고,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자, 자르고8분의 1짜리가 꼭지점마다 있는 거니까 8분의 1 곱하기 8개 해서 1개가 되는 거고, 배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격자들이 어느 한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 숫자니까 나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뒤 앞 위 아래가 전부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배율수는 6개가 되더라. 체험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반지름 R과 원자의 반지름 R과 한 변의 길이 A를 알면 됐죠. 관계를. 네.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R 더하면 이게 곧 A가 됩니다. 자, 실제로는 그림은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그려지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을 2번 해주면 이게 A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 관계식이 있는 거고요. 해당 금속은 뭐가 있었다고요? 폴로륨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폴로륨이 있었죠.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순 입방격자 고체의 결정 구조가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일단 단순 입방격자부터 공부를 한다. 단순 입방격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꼭지점마다 원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단위격자는 뭐라고요? 전체 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칸만 떼는 거죠. 그걸 단위격자라고 하고, 단위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8분의 1 토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8개 곱해서 1개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배위수는 어느 한 개의 원자를 기준으로 앞, 뒤, 좌우, 전후, 위아래를 다 살펴봐 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몇 개가 된다고요? 6개가 되죠. 위아래 같고 왼쪽 오른쪽 같고 그 다음에 좌우가 같습니다. 좌우가 같죠. 네, 그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체움률은 원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 A와 관계를 알면 되는데 ER이 곧 A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ERR이 A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즉 체움률이라는 것은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거고, 따라서 체움률은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 나누기 전체의 단위 격자의 최적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자가 차지하는 최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단위 격자의 최적, 격자 최적은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AAA 3번에서 A의 3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대략 52%가 나오더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보고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요, 작성 방법은 동일하고요. 파일명 꼭 이렇게 바꿔주시라 그랬습니다. 학번 반, 주차, 학번 반 이름 이렇게 써주고요. 주차, 학번 반 이름 써줘서 한 장으로 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중간고사 전인 18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요, 이번이 6주차고 7주차는 곧바로 올리도록 할 거고요. 7주차는 중간고사 대비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구체의 결정구조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보고서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단순 입방격자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단순 입방격자, 영어로 뭐라고요? 심플 큐빅. 그래서 약자로는 심플 S, 큐빅 C자. 그래서 SC라고 표시했습니다. 단순 입방격자. SC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하시오. 첫 번째, 구조는 어떠냐? 단순 입방격자의 구조. 그러면 그림 떠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떠올립니까? 이렇게 주사위 모양을 그려놓고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꼭지점마다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게 구조입니다. 즉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개의 격자에 원자들이 차지하는 숫자들은 8분의 1 조각이잖아요, 하나가. 8분의 1 조각이 몇 개 있다고요? 8개가 있으니까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1개다. 자, 용어가 단위 격자는 뭔지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다소 어려우니까 영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단위 격자가 유니셀이라 그랬죠. 유니셀. 이 안에 즉 포도송이처럼 몰려 있는데 딱 포도송이 하나, 그게 단위 격자인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원자 수는 단순 입방 격자인 경우는 하나가 있었죠. 우리 이미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랑 면심 입방 격자, 채심 입방 격자,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몇 개입니까? 채심 입방 격자는 단순에서 한 가운데 하나 들어있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원자는 잘리지를 않죠. 절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 최심 입방 격자는 몇 개가 되겠어요? 단순 입방 격자가 하나였잖아요. 8분의 1짜리 8개 있었고 그 다음에 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심 입방 격자는 2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면심 입방 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에 공부했죠. 자, 단순 입방 격자가 하나였습니다.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하나였어요. 그럼 면심, 면에 있는데 면은 총 몇 개입니까? 면이 윗면, 아랫면, 좌우, 그 다음에 전후 이렇게 있죠. 네. 네. 6면체니까 6면이에요. 6면에 있는 것은 한 번 잘리죠. 절반이. 그죠? 네. 절반이 잘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6개 곱하기 2분의 1 해서 3개가 돼요. 그러면 단순 입방 격자 하나에다가 그쪽 3개에서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원자 수는 4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지난번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위수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위수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하나의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 요게 배위수다. 네. 어느 하나의 원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는 몇 개냐? 네. 단순 입방 격자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전후, 뒤, 아래 이렇게 다 같은 거리에 있죠. 네. 그래서 배위수는 총 6개가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체움률. 체움률은 어떤다고요? 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어디에서? 단위 격자 안에서. 그죠? 네. 단위 격자 안에서 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한 변, 단위 격자의 한 변 A와 원자의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잘 알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R 더하기 R은 곧 A가 되니까 A는 2R이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네, 이걸 이용해서 격자가 차지하는 비율 나누기 전체 단위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 나누기 단위 격자의 부피 이렇게 해줬더니 결국 얼마가 나온다고요? 52.3인데 52%라고 그냥 기억하자. 즉 단위 격자가 100이라면 52를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체움률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금속은 오로지 하나, 폴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4주차 보고서를 내드렸고, 이것까지 잘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금속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용접 재료는 금속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러한 용접을 할 수 있는 재료 더하기 소모품이 용접 재료라고 했으니까요. 소모품 리체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했던 금속의 특징, 그 다음에 오페라, 순강주, 그리고 5가지 기본안주, 이걸 잘 기억하자. 물론 세부적으로는 오삼불고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의 예민화 있었죠. 그리고 오스테나이트의 비밀, 이것들이 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 구조 중에서 단순 입방 격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더라도 자꾸 접해서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이거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심 입방 격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7주차는 중간고사 위주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